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 크립토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자, 월요일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짙은 하락세입니다.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앉은 시장, 현재 굉장히 붉은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코인360 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7거래일간 26% 하락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42%, 바이낸스 코인 53%, 카르다노 42% 등 10위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도 두 자릿수의 아주 굵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100위권 안에 디지털 자산들 중에서 오르는 거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 그런 굉장한 시장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도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 이상으로 난 그런 디지털 자산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4,175만 원 선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2% 하락하고 있네요. 이 와중에 헌트나 플레이뎁은 오르고 있는데요. 업비트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리플 거래대금 굉장히 제일 많은데 현재 가격은 1,000원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300만 원까지 어제 갔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상승 기류를 이어가지 못하고 시장 전반적 조정 속에서 10%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치로부터 50% 하락했다라는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자, RBC 캐피털에서는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토요일에 발견이 되는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방어될 수 없는 요인이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심각한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짚었죠. 역시 변동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약점으로 항상 꼽히는데요.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지금 비트코인 사기 좋은 때냐, 좋은 아이디어냐라는 질문에 그런 칼럼이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 예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니 오를 준비가 됐나? 이런 의견도 있지만요. 이건 크립토컨트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 그리고 위험 요소를 감안할 때 적절한 안전한 장기 투자 옵션이 아니라는 점은 또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난주쯤에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부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실제 투자 가치가 있지 않다.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었죠. 위험에 대한 욕구가 높고 또 가짜분 소득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또 몰라도 빌려서까지 투자를 하고 그러면 좀 힘들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수익률은 사실 전통 금융투자보다 훨씬 높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만큼 또 변동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항상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코인 텔레그래프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살아났고 대규모 청산을 볼 때마다 매수할 기회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주일 만에 하락폭을 모두 만회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한 대로 비트코인을 58,000달러 정도에서 매도했던 유명한 고래가 다시 사기 시작했고 축적량도 늘렸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5월 9일에 3,000 BTC를 판 후에 다시 3,521 비트코인을 사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곱하기 3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더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기관이나 또 고래들이 산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증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거품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다.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상의 상품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건 BNP 파리바의
블로그에서 가져와 본 건데요. BNP 파리바의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적인 위험,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CBDC 디지털 자산을 직접 만들겠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가져왔는데요. 자, 중국 정부가 기후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철강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기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동시에 고삐를 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2021년 4월에는 내몽골에서 모든 디지털 자산 채굴 중단이 됐고, 다른 지방도 이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 2013년 중국인민은행을 통해서 소매업자들과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 금지했고, 2017년에는 뭐 거래소를 폐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ICO도 금지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기후 관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 기후 변화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글로벌 공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리 협약에 미국도 다시 가입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리스크, 규제 위험은 다른 나라에서도 올 수 있고, 채굴은 장기적으로는 좀 모든 나라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채굴을 좀 막는 움직임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고, 이 상승세가 조금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중국이 금지를 해도 여전히 중국인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가 2022년 중국 동계올림픽에서 이거 개발해서 쓰겠다, CBDC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CBDC와 비트코인이 정말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BDC가 잘 되면 디지털 자산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의 디지털 자산을 소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경제 경영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화 시스템과 통화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현금을 단지 중앙이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를 해서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부여하는 반 비트코인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잖아요. 이걸 두고 디지털 자산이 이제 조류가 됐구나, 큰. 그렇지만 이분은 여기에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데다가 블록체인 자체가 중간을 없애자, 직거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코인베이스가 가장 큰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인이 됐죠. 이게 상장을 했고, 또 이게 달러로 여전히 거래가 된다는 거는 여전히 중간 관리자를 버리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 투자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뭐 실제로 사용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더 올라서 미국 달러를 더 얻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고래들도 사고 있고 이미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중국 디지털 통화 개발 움직임,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오히려 이게 탈중앙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볼게요. 네, 시장이 하락세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요 뉴스와 가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